안녕하세요. 엄마는 호텔리어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어떤 점이 안 좋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오전 근무하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저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난리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또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라서 호텔이나 특히 에어라인 같은 그런 항공업들은 관광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호텔, 제가 일하는 호텔 역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최근 에어 뉴질랜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작은 항공사들은 거의 다들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고, 자, 우선 제가 살면서 안 좋았던 점들. 실제로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바라봤을 때 진짜 날씨도 좋고 정말 천혜 자연이고 공기도 너무 좋고 막 굉장히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을 잘 모른다면. 그래서 여기서 현재 살아가고 있고 이 현지에 있는 키위, 그 키위라고 불러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들은 왜 그 호주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그 키위들과 같이 일하는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또 보고 들은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쁜 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요. 이곳은 이제 GP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가정의 정도가 되겠나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GP를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리고 그 뉴질랜드 호텔은 특히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이곳 와서 일을 하면서 걸린 감기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더 빈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GP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3년 이상 2년 이상 또는 뭐 영주권 또는 시티즌십이 있는 사람조차도 1회 의사를 만나는 비용이 40불에서 60불 사이가 들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싸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 워킹 홀리데이로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1년짜리 비자를 계속 연장하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쌉니다. 뭐 최대 90불까지도. 그러니까 한 번 의사 보면은 뭐 약값까지 해서 한 100불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한 40불에서 60불 사이를 내고, 그리고 받는 거는 항생제뿐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항생제 이외에 뭐 소염제나 뭐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챙겨서 넣어주면은 요거 뭐 며칠 드시면 나을 거예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먹으면은 좀 낫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일주에서 2주치 항생제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항생제 다 끝날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GP 그런 시스템이 안 좋다고 느꼈던 거는 2번 정도 있는데, 류마티즘이라고 오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관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죠.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문의한테 갈 수 있게 해줘서 갔고, 결과론적으로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죠. 또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어린데 만 5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맹장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큰 병원을 또 갔죠. 그랬더니 거기 외과의가 말하기를 아니라고. 다행히, 너무 다행히. 심지어는 이제 복강경 이런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쪽 의료가 워낙 한국에 비해서 후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놀랄 텐데. 네, 그래서 한국은 참 여러 가지로 선진국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의사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병원도 사실 입원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퍼지면 어쩔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아직 컨펌된 그런 확진한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점점 그 지역 간에 그런 전염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호텔에서 일하면서 또 손님들을 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빙이나 뭐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을 해주고도 예를 들어 대화를 가까이서 했어요. 근데 1m 이상 유지를 항상 하죠. 그리고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5성 호텔에 이제 뭐 그루밍상 저희 호텔을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 뉴질랜드에 오는 관광객은 2주간 self-isolation, quarantine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족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가족이 집에 자가 격리를 하면 되겠지만 혹은 뭐 외국에 나갔다 온 이곳 키위면 집에서 하면 되겠죠. self-isolation을. 근데 관광객이에요. 근데 왔어요. 근데 2주 동안 호텔에 있어야 돼요.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를 호텔에서 하고 있으면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또 생각을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재빨리 대응을 하고 뭔가 뭐 마스크 같은 것도 다 쓸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마스크도 못 쓴단 말이에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근데 그냥 정부 지침상 그 방을 청소하는 사람 꼭 마스크를 끼고 그 아이솔레이션 된 사람의 방을 청소하는 하우스키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뭐 장갑을 끼고 다 하라고는 하는데 그 외에 많은 관광객이랑 접촉해야 되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호텔에 있으면 항상 뭐 20-30번 손을 닦지만 집에 와서도 아이들을 만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그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대책들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다 느려요. 모든 것이 느립니다. 유학을 해보신 분이나 외국에서 잠깐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이 가장 뭐든지 빠르다는 거를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뭘 신청을 했어. 그럼 그게 다 컨펌이 되기까지 또 늦어지고 특히 이제 공적인 일들 그런 서류 같은 거, 뭐 비자 같은 것도 빠르지 않고요. 하물며 인터넷 속도가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3G가 나옵니다. 한국에 다들 5G가 막 지하철에도 있을 때 이곳은 3G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시골인데 막 인터넷도 느려 터진 시골이고 저희 그 회사에 제가 일하는 곳은 7층이거든요. 또 층수가 높다고 또 잘 안 터져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가끔 문자 보낸 것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느리고 인터넷 한 번 설치하려고 전화하면 한 달 걸려요. 뭐 빨리 설치해주면 2주, 3주?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이사 간 집에 전기를 들여놓거나 가스를 들여놓는 경우도 심지어 2주에서 3주가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든 빨리 착착착착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